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유로운 티타임의 시간을 배경화면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화면을 그려보면서 포인트 되는 색깔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캔버스를 만들었다면 첫 번째 레이어에 배경화면 색깔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주 연한 아이보리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포도나무 목탄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색칠해주세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주시고 진한 갈색을 선택해주세요. 브러쉬는 드라이 잉크 브러쉬를 사용할게요. 캔버스의 5분의 2 정도를 밑부분을 색칠해주세요. 여기서 테이블의 질감을 살리고 싶다면 레이어를 위로 추가해주신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진한 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일 파스텔 브러쉬를 선택해주세요. 브러쉬의 크기를 크게 하시고 듬성듬성 질감을 살려서 색칠해주세요. 레이어는 합쳐주셔도 좋아요. 이제 테이블 아래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더 진한 갈색을 선택해 주세요. 브러쉬는 드라이 잉크 브러쉬를 선택할게요. 의자를 그려볼 텐데요. 오른쪽 옆으로 완만한 곡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양옆으로 이렇게 기둥을 그려주세요. 위쪽으로는 조금 두껍게 색칠을 해주세요. 기둥도 조금 두껍게 색칠해 줄게요. 그리고 가운데 기둥을 하나 그려주세요. 양옆으로 기둥을 하나씩 더 추가해 주세요. 의자의 위치를 조정해 줄게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아이보리색을 선택해 주세요. 조금 회색을 섞어서 선택해 줄게요. 중간쯤에 옆으로 긴 타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조금 더 진한 회색을 선택해 주시고 조금 작은 타원을 선으로만 그려줄게요. 그 위로 케이크를 그려줄게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연한 아이보리색을 선택해 주세요. 위로 올라간 사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아래로 직각으로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살짝 곡선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선을 그려주시고 마찬가지로 직선을 아래로 내려오게 그려주신 다음에 밑면을 서로 이어주세요. 크기가 조금 큰 것 같아서 크기를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살짝 진한 아이보리색을 선택하고 앞부분 사각형을 색칠해주세요. 오른쪽 끝부분에 틈을 줘서 크림 부분을 표현해 줄게요. 그 다음에 진한 베이지색을 선택해 주세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맨 밑부분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끝까지 그리지 않고 이렇게 틈을 남겨서 그려줄게요. 이 부분이 케이크의 시트가 될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두 개를 더 그려주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케이크의 모양인데 이 모양에서 시트의 색감이나 아니면 크림의 색감을 변경해서 다양한 종류의 케이크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위에 딸기를 올려서 마무리할게요. 붉은색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위로 딸기 모양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크림의 색감을 찍어서 타원에 긴 점을 찍어 딸기 씨를 표현해 줄게요. 딸기를 다 그렸다면 이 세 레이어는 하나로 묶어주셔도 좋고 그룹으로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이제 왼쪽으로 포크를 하나 그려볼게요. 진한 갈색을 선택해 주세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사선으로 긴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끝에서 세 갈래의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가운데를 이어서 포크를 완성시켜 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제가 일부러 따뜻한 색감의 갈색이나 노란색 위주의 비슷한 색감으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톤온톤 색감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은 더 세련돼 보이고 차분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 되는 색감을 사용하면 그림이 더 다채로워 보이고 재밌어 보일 수 있겠죠. 포인트 색감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통 포인트 색감은 전체적인 색감에서 보색의 색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갈색과 노란색의 보색은 초록색이나 아니면 파란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작은 부분인 컵에다가 남색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신 다음에 남색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긴 타원을 그리고 밑으로 컵을 그려주세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손잡이도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살짝 연한 색을 선택해서 윗부분에 동그란 라인을 그려주세요. 컵을 다 그렸다면 그 안에 커피를 그려볼게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진한 갈색을 선택해 주세요. 커피잔 안으로 이렇게 커피가 담긴 모양을 그려주세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아이보리색을 선택해 주세요. 오일 파스텔 브러쉬를 선택하신 다음에 브러쉬의 크기를 작게 해서
윗부분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가운데만 색칠해주세요. 가운데로 갈수록 더 진하게 색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로 레이어를 추가하고 진한 갈색을 선택해서 드라이 잉크 브러쉬로 점을 찍어주세요. 이제 보색을 하나 더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초록색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고 왼쪽의 끝에 화병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곡선의 선을 여러 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선의 양쪽으로 이렇게 타원의 잎을 그려서 나뭇잎을 표현해 주세요. 저번에 배경화면을 그리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배경화면을 그려서 주변 분들에게 선물도 해주시고 잘 사용하고 계시고 있다는 그런 댓글을 발견을 했는데 너무 정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나 다른 곳에서도 그림을 그려서 태그를 해주시고 올려주시면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화병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회색에 가까운 아이보리 색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잎을 다 담아주신 다음에 이런 모양의 화병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테이블을 완성해도 좋지만 한 번 더 꾸며보도록 할게요. 접시 아래에 테이블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눌러서 접시 밑으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연한 아이보리 색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삐뚤어진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채도가 낮은 파란색을 선택해 주세요. 줄무늬를 그릴 건데요. 하나는 얇고 가운데 선은 두껍게 그리고 다시 얇은 선을 하나 그려서 이게 하나의 줄무늬예요. 이 줄무늬를 쭉 이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지 않고 얇은 줄에서는 힘을 풀고 이렇게 그리고 두꺼운 줄에서는 힘을 줘서 이렇게 두껍게 그리면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지 않아도 이렇게 굵기를 손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다 그렸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는 테이블보의 색을 조금 연하게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바꿔볼게요. 이제 조명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맨 위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보리 색을 선택해 주세요. 원만한 곡선으로 이렇게 반타원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선을 하나 그리고 그 옆으로 선을 여러 개 그려주세요. 레이어를 아래로 하나 추가해 주신 다음에 채도가 낮은 베이지색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위로 네모를 하나 그리고 그 위로 세모를 하나 그리고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밝기를 조절하는 손잡이를 하나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더 진한 색을 선택해서 선을 하나 그리고 손잡이에도 손을 여러 개 이렇게 그려주세요. 전구를 그려야겠죠. 노란색을 선택해 주시고 아래 가운데에 이렇게 반원의 조명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보리색을 선택하고 점을 찍어서 마무리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면서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는 깔끔한 느낌의 배경화면을 그리고 싶어서 일부러 명암이나 그림자를 넣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의도에 따라서 그림자를 넣거나 명암을 넣어서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글씨를 써서 마무리 할게요. 글씨는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베이지색을 선택해서 의자 위로 글씨를 하나 써주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사인까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배경화면이 완성됐어요. 전체적으로 따뜻한 색감을 위주로 사용했는데요. 그 안에 초록색과 남색을 보색으로 포인트로 넣어줘서 그림이 더 다채로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포인트 색감을 잘 활용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